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무슨 공원인데 그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루브르 뚜에레 네, 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앉은 이유는 여기 뒤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에펠탑이 있어요. 터치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네, 이쁜 배경과 함께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이 공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런던이랑 파리에서 많은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가고 있는데 그만큼 토크인밍 컨텐츠도 많이 촬영을 해가고 싶거든요. 오늘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냐면 사실 이 주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다기보단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고민을 하다 보니 그냥 제 스스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저는 최근에 졸업을 했잖아요. 대학생이었고 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서 유튜브 생각을 했고 유튜버로서 집에서 뭐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는 학교 과제나 성적을 고민하면서 또 집중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뭔가 두 가지 롤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생일 때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 뭔가 졸업을 하고 나서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2개 운영하고 있고 모델로서도 일을 하고 있고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학생 때부터 같이 해와서 그런가 일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나 할 일 있어 정도의 일이지 약간 직업으로서의 일로 생각을 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좀 발견을 했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몇 가지 생각이 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당신이 하는 일을 멋있게 표현해라 입니다. 이게 뭐 멋있게 라고 해서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 일을 하잖아요. 채널 2개를 운영하면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거나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하냐 바쁘냐 라고 하면은 평소에 나 그냥 뭐 편집해야 돼, 나 뭐 촬영할 거 있어서 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듣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아니면 말하는 제 입장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무게감이 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고 막 무겁게 느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 정도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표현해라는 말이 제 입장에서는 편집해야 돼, 사진 찍으러 나가야 돼, 영상 찍어야 돼 이렇게 표현할 거를 업무 볼 게 좀 남았어, 뭐 레퍼런스 찍으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어려운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인들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처럼 내가 하는 일을 표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분들보다는 프리랜서 분들께 혹은 대학생이나 본인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밤에 늦게까지 편집해야 되는 거 사실 모든 유튜버들의 일상인데 그거를 그냥 편집해야 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나 업무가 좀 남았어 라고 하는 게 좀 무게감 있게 표현해서 나 스스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인데 투자를 아끼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게 돈을 펑펑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술 먹고 놀러 다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발전할 수 있게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이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공부에서 그거를 느꼈는데 저는 이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뭐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 공부도 했고 외국어 자격증도 공부를 했고 솔직히 말하면 어떤 시험은 붙었고 어떤 시험은 떨어졌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었던 시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학원에 다니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최소한 인강이라도 끊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인강이 비싼 거 이런 거 말고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최근에 취득을 했는데 인프런에서 그냥 기출문제 풀어주는 한 2만원 3만원쯤 하는 강의를 끊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을 썼다고 내가 임하는 마음가짐이 바뀌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썼으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최소한 내가 돈을 낸 이 강의들은 다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어렵지 않게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사실 통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강의를 시험 이틀 전인가 끊고 나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시험 준비나 내가 좋아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내 돈을 쓰면 더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얻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패드 관련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유튜브를 통해 수익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당연히 다른 데도 써야겠지만 더 재밌고 유익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새로운 아이패드를 구매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패드 액세서리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하물며 내가 입고 나오는 옷들을 좀 구매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더 재밌게 영상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거나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원래 돈을 잘 안 쓰는 성격이거든요. 막 짠돌이다 막 어쩌고다 저쩌고다 막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잘 안 쓰는 성격이라 그런 데에서도 웬만하면 아낄 수 있으려면 아꼈는데 무조건 돈을 한두 푼 아낀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혹은 나의 일을 위해서는 투자할 땐 투자해야겠다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더 남았는데 잠깐 파리 얘기를 하면 진짜 뷰도 좋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옷을 너무 잘 입어요. 어떻게 이렇게 컬러 매치를 잘하고 트렌디하게 옷을 입는지 사진을 많이 찍어서 배워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되게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저는 네이버 이메일도 쓰고 지메일도 쓰고 해서 하나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에 애플 메일 앱도 사용을 해보고 스파크였나 유료 앱도 사용을 해보고 결국에 아웃룩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아웃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툴로 정리를 해서 일을 하니까 좀 더 신경 쓸 게 줄어들어서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시간 절약도 되고 내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고 메일뿐만 아니라 제가 되게 자주 쓰는 게 구글 킵이라는 어플을 쓰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상 소재 같은 것들은 맨날 적어두거든요. 굿노트를 이용해서는 노트 필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크래프트라는 어플은 제 일상 혹은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툴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잘 맞는 툴을 정해서 잘 정리할 수 있으면 그 후에 일로 진행되는 게 되게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공간에 나만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원하는 기록을 찾기도 쉬워지고 거기에 파생되어서 이어지는 나만의 생각들이 되게 커다란 아이디어가 돼서 나중에 큰 결과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트, 굿노트, 구글 킵 이런 것들을 정말 추천드리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크래프트 영상도 올렸었는데 크래프트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들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 크래프트 사용법도 제가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크래프트를 정말 사용하고 싶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몇 주 해외에 있었다고 한국말도 잘 안되고 영어도 잘 안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런던의 굿노트 행사 때 다양한 한국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 중에 원호님, 두요 원호님이랑 함께 가서 첫째 날인가 둘째 날에 쟤는 찍어야겠다. 쟤 너무 귀엽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시 얘기를 하면 굿노트 행사 때문에 같이 런던에 갔던 크리에이터 중에 두요원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랑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어요. 제가 원호님한테 뭘 여쭤봤냐면 내가 남을 좀 질투를 한다. 요즘 들어 좀 그런 걸 느낀다. 약간 뭐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거를 같이 했었던 그런 지인분들이 이제 인스타 마팔이 되어 있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간다라는 게 뭐 구독자가 많은 걸 수도 있고 일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너무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 나간다. 말 그대로 질투가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 질투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나에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질투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다. 너가 만약에 너의 일을 사랑한다면 너의 일을 더 잘하는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질투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용을 하려면 좋은 거를 질투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를 질투를 한다는 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원호님 같은 경우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를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남을 더 잘 도와주지? 그런 거에서 질투를 느끼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원호님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단순히 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는 남을 도와주는 콘텐츠잖아요. 만약에 비슷한 크리에이터가 더 좋은 튜토리얼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런 데서 질투를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너무 질투가 나는데 그냥 단순히 잘한다 라는 거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은 저런 걸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겠구나. 그러면 나도 저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니까 나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원호님.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지금 유럽에 와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뭐였더라? 뭐 고전에게 물었더니 정답을 얘기해줬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기반한 거라서 초창기로 발전된 나라는 물건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는 물건과 체제에 집중을 하고 정말 고도로 발전한 나라 혹은 집단은 물건, 체제 그리고 철학까지 신경을 쓴다 라는 문구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분은 식당도 운영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물건을 많이 팔지? 이 식당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이런 고민만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만드는 음식이 고객들에게 어떤 철학을 담을 수 있지? 그거를 고민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되게 저도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뭐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지?를 첫 번째로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영상을 자주자주 만들 수 있지?를 고민했는데 내 영상에 혹은 내 유튜브 채널의 철학이 뭘까? 나는 궁극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거를 전달을 하고 싶을까? 이 고민이 이번 유럽 여행과 출장의 메인 테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민수이 채널과 민수이 플러스 채널을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번째가 얘기가 길어졌지만 긍정적인 질투를 하면은 확실히 내가 하는 일을 더 사랑하고 남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성공의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몇 번을 실패를 하면 이 일이 싫어지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게 실패였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요즘 또 인기가 많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야구를 볼 때 타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몇 번의 타석 동안 몇 번의 안타를 쳤는가 이거를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보통 3할이 넘으면 30%의 확률로 안타를 때려냈으면 그 타자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할이라는 거는 3번 중에 1번이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번 중에 3번이잖아요. 우리는 야구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꺼내는데 타자가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저 타자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어느 순간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10번 중에 절반만 성공을 해도 아니 절반이나 못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심지어 그 기록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를 볼 때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해도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평가를 하는 게 되게 모순된 평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확 깨이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혹은 뭐 습관 이런 것들이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잘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또 저로 예시를 들면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매번 올리잖아요. 그 영상의 조회수가 최근 10개의 영상 중에 몇 등으로 조회수가 높은지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 계속 보여줘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일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스트레스예요. 내가 나랑 싸우는데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이 10등 중에 10등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속상하고 막 기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내가 10번을 영상을 올리면 그 중에 3번만 상위권의 랭크가 되면 나는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매번 성공할 순 없으니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나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3번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0번을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면 10번을 도전해야 그 3번의 성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10번을 도전을 해야 그 3번의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4번의 성공도 할 수 있고 어떤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2번의 성공만 거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번을 채워야지 어떤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 그거를 깨달은 후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면 새로운 도전을 하거든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결과를 내고 싶을 때 한두 번의 시도로 평가를 내지 말고 최소한 100번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헬스장을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솔직히 헬스장 1, 2주 깔딱깔딱 한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 말고 100일만 해보고 지금부터 100일 후에 나를 비교를 해보자 라는 생각도 해봤고 일본어랑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 일본어 공부하면 히라가나 외우는 것부터 어렵잖아요.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지 말고 100일 동안 최소 3개월은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자.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미루자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유튜브 서브 채널을 최근에 개설을 하면서 아직 정말 작은 귀여운 채널이지만 무언가 저만의 방향성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채널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계속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지금 영상 한두 개 올렸다고 하지 말고 영상 100개 올린 후에 판단을 해보자. 근데 이게 말이 100개지 일주일에 2개씩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 50주고 50주면 거의 1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도전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고, 또 많이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조금은 누그러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시 54분입니다. 오늘 해가 7시 반에 지는데 사실 노을 질 때 이 뷰로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촬영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노을은 못 봤습니다만 파리 예쁘네요. 되게 많은 걸 배워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 도모다치들끼리 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파리에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영상도 많이 찍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